여러분은 지금 본격 사회 지도층을 위한, 지성인들을 위한 고품격 음악방송 약쟁이 스튜디오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성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음악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같이 합니다. 네, 사회지도층과 지성인들을 위한 고품격 문화평론 방송 약쟁이 스튜디오. 이번 주에도 무사히 살아 돌아왔습니다. 마이크 방향을 좀 바꿨습니다. 이거 한 주가 어찌 가는지 정말 모르겠을 정도로 이제 하루하루 상당히 요즘에 바빠요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살려주세요 이런 느낌으로 흘러가는 중입니다. 요즘 경기 전반도 그렇고 문화예술계도 그렇고 썩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뭔가를 계속 열심히 하고 기획을 하고 작업실 가면 바쁘고 이런데 또 막상 막 크게 큰 수익이 된다든가 이런 건 좀 없는, 약간 이제 힘이 좀 빠지는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조금 이제 차분하게 여유있게 마음 먹으려고 노력을 좀 하고 있고, 조급해하지 말자, 조급해야 한다고 되겠냐, 이런 생각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또 국가의 중대사인 이제 대선은 다가오고, 그와 함께 이제 여름도 성큼 다가와서 비가 막 와르르 왔다가 갑자기 훅 더웠다가 또 어떤 날은 좀 선선했다가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이제 오피셜이라고 하긴 날씨에 오피셜 여 있으면 다 틀리는데, 네? 기상청의 전망이 나오긴 했어요. 올여름 극심한 폭염이 닥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다음 달 장마가 시작되면 물폭탄도 예년보다 심할 것으로 보인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월별 평균 기온이 이제 평년보다 한참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됐고, 그리고 장마철에 이제 비도 집중호우도 더 많이 올 것이다. 제가 올해 한 초부터 계속 얘기했던 것 같은데, 기후학자들이나 이런 분들도 항상 얘기하죠. 지금 겪고 있는 이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미래에서 제일 시원한 여름이 될 것이다. 이런 좀 무서운 말들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얼마 전에 일단 한 30도 가까이 한번 왔었어요. 최고 기온이. 그리고 여기서 물론 걱정하고 하는 거대로 엄청난 폭염이 오지 않으면 참 좋겠지만, 저는 특정 하루, 특정 딱 시간대 정도는 40도 이상을 빵빵 뚫을 수 있겠다, 올해는.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날씨가 이제 변화해가는, 그리고 더워져가는 속도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냥 매해가 그냥 새로운 기록을 갱신하는 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좀 그래요. 옛날에도 사실 여름은 더웠고 힘들었고 다 똑같았습니다. 여름에 저희 집은 아시다시피 에어컨을 들인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기 때문에 선풍기 켜놓고 버티다가 샤워하면서 찬물 샤워로 버티고 이렇게 살았어요, 계속. 이제서야 에어컨을 조금 틀기 시작해서 올해 들어 한 2번 틀었습니다. 한창 더워서 이제 밤에까지 너무 덥고 이럴 때 누워있으면 약간 끄급할 때 제습으로 한번 싹 돌리고 그냥 끄고 자고 이랬어요. 이게 제가 어떤 더위를 견디는, 그리고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게 바뀐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통계 기록을 봤을 때는 과거보다 지금이 더 더워지고 더 견디기 어려워진 날씨가 된 건 맞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지하에 주로 있고 밤에 주로 생활하고 에어컨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체감을 지금은 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해가 쨍쨍할 때 야외 활동을 하게 되면은 이제 내 몸이 과연 견딜 수 있을까? 지금도 해만 봐도 몸이 아픈데 약간 뱀파이어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빠른 속도로 기후가 변해가는 와중에 내가 얼마나 빨리 적응해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을 좀 하게 됩니다. 이거 이렇게 기상청에 예보가 떴으면 할 일은 명확해요. 분명히 뭐 슈퍼 태풍 온다, 폭염, 역대급 폭염 온다, 역대급 장마, 물폭탄 온다. 막 지금부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일단은 수해가 나는 걸 대비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 상습 침수 지역이나 아니면 침수됐을 때 문제가 심각할 수 있는 그런 지형의 도시들 점검도 하고, 보완하거나 뭐 차수막을 설치하든 차수판을 대든 뭐 집값 떨어지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 좀 시공도 좀 미리 해놓고요. 지금 빨리 하면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태풍 관련해서는 이제 해안이나 내륙이어도 좀 가까운 지역들에 대해서 어떤 바람이 확 불면서 문제가 될 만한 것들, 뭐 비산물도 그렇고 간판이 떨어져가지고 나는 사고들, 이런 것들도 왕왕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 다 점검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뭐 간판이 막 이렇게 덕지덕지 붙어있는 것 자체가 조금 거시기 하긴 한데, 그걸 떠나서 간판을 사전에 뭐 건물별로 자체적으로 점검해서 점검 결과를 좀 종합한다든가, 그 점검하는데 뭐 그렇게 뭐 엄청난 노력이 들거나 하는 거 아니지 않을까요? 간판을 뭐 다시 다 설치하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어떤 식으로든 이제 그로 인한 자연 기후 변화 그리고 재해에 준하는 어떤 사고 때문에 생겨나는 인명 피해는 없도록 좀 대비를 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저는 항상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어떤 자연재해든 사고든 이거는 미리 준비하고 조심했으면 이거 사람 다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뭐 피해는 있을 수 있죠. 근데 사람이 죽거나 다칠 만한 규모로 퍼질 만한 그런 게 아니었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라는 생각을 저는 자주 하거든요. 그래서 부디 올해 여름에는 자연재해로 인한 어떤 피해, 인명피해 기사를 보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 약간 지나가는 얘기로, 매해 선거판이 되면 항상 얘기 나오죠. 이제 어떤 옷을 입었다, 뭐 이런 거. 이제 걸그룹 에스파의 카리나 씨가 정치색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검은색과 빨간색, 이제 이 주로 패턴이 되어 있는 옷을 입고 그 옷 그 가슴팍에 숫자 2가 써 있습니다. 그걸 보고 이제 그게 그 자기 SNS에 올렸다가 급히 내렸어요. 근데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건 아니냐 이러면서 사람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카리나 본인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고 그냥 이제 뭐 일본 가서 뭐 찍은 거 그냥 올린 모양이에요. 네.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 약간 당황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참 이 그렇게 나이도 안 많은 그 연예인에게 이렇게 화력을 집중하는 것 자체도 조금 전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물론 뭐 2번이 적혀 있는 옷이다, 색깔도 뭐 그랬다, 그래요. 이거를 뭐 선거날 입고 뭐 어디 올렸다 이러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 선거 운동이 중단되어야 할 시기에 선거 운동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뭐 투표 인증할 때도 특정한 손가락 모양이나 이런 거 하지 말아야 한다.
뭐 당연히 뭐 그 선거 투표지를 찍으면 안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저는 이런 논란 볼 때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엔 실제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행동을 한 걸 수도 있어요. 뭐 대놓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연예인 중에서. 근데 이 친구가 지금 타이밍에 이걸 올린 거 이게 개인적인 추측입니다만 큰 생각 없이 올렸을 것 같아요. 그냥 사고다. 사고가 아니더라도 그냥 뭐 그런 것 같다 해야죠. 뭐 이거 좀 문제될 수 있으니까 좀 그냥 내리는 게 좋겠다. 그렇겠네요. 내릴게요. 이 정도로 끝날 일을 이걸 이제 계속 끌어들여가지고 이제 엄청 부풀리고 확대하고 있어요. 이 상황을. 그러니까 뭐 다른 아이돌 팀 같은 경우에도 뭐 사진 찍을 때 손을 다 봉인당하고 마스크 쓰고 옷 색깔도 전체 검은색으로 해놓고 이건 전 개인적으로 약간 촌극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공개적인 지지를 하는 게 아니라 공개적인 지지를 하는 것도 그 사람이 이 사회의 시민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냥 올린 어떤 사진을 보고 그 사진에 대해서 뭐 이런 거 아니냐라고 이제 의미를 부여하는 거 뭐 이런 일이 좀 전에도 있었죠. 뭐 선거운동이 아니라 뭐 대통령 선거 이게 짝대기 / 하고 6월 3일 이렇게 써있는 현수막을 보고 일자를 그렇게 쓴 거 아니냐. 그 구분선 짝대기가 아니라 대통령 선거 1이라고 쓴 거 아니냐라고 이제 모 교수님께서 글을 올렸고 저게 구분선이죠. 저게 1로 보이냐 어떻게? 라고 댓글 다니까 그럼 너는 저게 2로 보이냐라고 반말로 댓글 다시고 상당히 민감한 국면이고 민감한 상황인 건 이해합니다. 뭐 엄청나게 중요한 선거고 큰 선거고 많은 사람들의 어떤 염원과 의지와 노력과 시간과 돈과 그런 것들이 담겨 있을 거예요. 근데 좀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라면 이런 방법으로 논란을 만들지는 말았으면 좋겠어요. 뭐 같은 맥락에서 이건 실제로 불법이기도 하지만 선거운동 공보나 그 붙어있는 포스터 같은 거를 훼손하는 사건들 최근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포스터를 찢어버리거나 훼손하고 그런 사건 현수막을 찍거나 그런 것들은 이제 정당한 민주시민의 의사표현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뭐 정말 확대해서 보자면 법원을 쳐들어가서 때려부셨던 거랑 그 행동의 기전은 비슷하다고 봐요. 나는 내 의사의 표현을 어떤 대화나 투표 혹은 뭐 시민사회에서의 어떤 행동이 아니라 폭력으로 강압으로 하겠다. 나는 이 선거 포스터가 보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훼손하겠다. 이건 뭔가 선거라는 게 우리가 배운 이론상으로는 그렇잖아요. 싸우는 게 아니고 어떤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어떤 의견이 더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가를 투표로 결정하는 그런 것인데 대의제니까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가장 많은 민의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하는 그 과정에서 너는 좀 어떤 의견을 내고 어떤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니라고 검증하는 그런 과정인데 이 사람을 지지하지 않으면 우리의 적이다. 심지어는 이제 과격한 어떤 커뮤니티 사이트들을 보면 뭐 이 사람을 해야겠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뭐 해치겠다. 아니면 동등한 인간으로 보지 않는다거나
굉장히 전체주의적인 발언들을 서슴지 않고 합니다. 이거는 비단 특정 후보 지지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우리나라 정치에 조금 과하게 이제 연관되어 있는 사람 대부분이 겪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어떤 커뮤니티, 그 어떤 지지층도 피해갈 수 없는 비판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인간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뭐 특정 제가 방송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얘기를 굳이 이렇게 길게 할 필요는 없고 그냥 안타까움입니다. 이 선거라는 이 흐름, 이 일정 진행되는 걸 보면서 느낀 그냥 전반적인 안타까움. 아, 너는 그렇구나. 나는 그래도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 사람이 대통령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그래서 지지할 거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하는지 지켜볼 거고 이런 대화가 아니에요. 그냥 각자가 각자를 어떤 비하적인 의미가 강하게 들어있는 별명으로 지어서 그러니까 멸칭으로 지어서 부릅니다. 서로가 서로를. 그리고 그들은 마치 이제 어떤 뇌 기능이 없는 놈들이다. 뭐 사고 능력이 없다. 그리고 뭐 사회적으로 이제 어떤 뭐가 없는 놈들이다. 이런 식으로 각자가 서로를 매도합니다. 뭐 누군가는 우리는 정말 이성적이고 정말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지지하는 건데 쟤네들은 그냥 멍청하게 따라가는 거다. 우 이러면서 뭐 레밍처럼 반대편에서 똑같은 생각해요. 똑같은 방식으로 너희는 이제 이성적으로 적절한 사고를 거쳐 지지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어떤 대화를 해봤을 때 이 사람이 그렇게 깊은 어떤 생각이나 알아보지 않고 지지한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사람도 일부 있습니다. 그게 전부는 아니죠. 우리나라 교육 수준이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그에 따라서 물론 뭐 공부한 내용이나 방향이나 깊이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어떤 후보에 대해 판단할 때 그냥 하나만 보고 이렇게 할 만한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다 나름대로의 이유와 나름대로의 뭐 설명을 제대로 못하더라도 나름대로의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설득을 하고 나를 찍어달라고 얘기하는 과정이 선거운동인 거고요. 근데 지금은 서로가 서로를 악마처럼 만드는데 많이 치중이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돌 멤버 한 명이 그 옷 입고 사진 올린 거 하나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는데 저도 지금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오늘은 검은색에다 베이지색 옷을 입었습니다. 네. 집에 지금 내가 이제 채색이 되는 옷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한동안 입으면 안 되겠다. 선거 끝나고도 한동안 입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 그런 정말 무섭지 않나요? 사상 검증되고 누군가 입고 있는 옷 색깔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되고 뭔 상관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희 이제 방송도 사실 오늘 제가 그냥 별 생각 없이 노래를 선곡을 하다가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급하게 선곡을 좀 바꿨습니다. 뭘로 했냐면은 이제 선곡을 색깔별로 이제 파란색이 들어간 거, 빨간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거, 노랑이 들어간 거 이렇게 선곡을 바꿨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건 제 의도가 아닌 게 그 다른 색은 없더라고요. 이건 저를 뭐라 하시면 안 됩니다. 검색했는데 데이터베이스에 없어서 일단 세 곡만 선곡을 했거든요. 하나씩 듣고 오시죠. 혜은이의 파란 나라 듣고 오시겠습니다. 파란 나라를 보았니 꿈과 사랑이 가득한
네, 파란 나라 듣고 오셨고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다른 색깔들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제 저희는 뭐 특정 어떤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색깔별로 선곡을 했기 때문에 방송 쭉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뭐 조금 또 다양한 소식들 전해드릴게요. 데이트 앱으로 남성과 환승연애하며 4억을 뜯은 40대 여성 덜미를 잡혔다. 한 남성 3명에게 접근해가지고 결혼을 약속하며 총 4억 원을 이제 갈취했다라고 합니다. 이 기사가 났을 때 처음 이제 CCTV, 엘리베이터 CCTV에 있는 사진과 함께 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참 그래요. 이게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것 같아. 이 범인의 이제 체형이나 외모에 모든 포커스가 다 집중됐어요. 실제로 뭐 어떤 체형인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체구가 좀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어떤 비하적인 발언들, 저런 사람이 어떻게 이제 데이트 빙자, 그 뭐라 그러죠? 뭐 혼인 빙자로 사기를 치냐, 이런 식의 외모 비하 발언들이 줄을 이뤘는데 저는 사실 조금 다른 걸 보고 싶어요. 일단은 그 데이트 앱을 통해서 누군가를 만나고 교제를 하는 방식, 그 생태계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를 좀 보고 싶고요. 왜냐면 저는 뭐 데이트 앱을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대체 어떻게 거기서 대화의 물꼬를 트고 얘기 나누고 만나고 이게 이루어지는지 자체를 잘 몰라요. 어떻게 만났을까? 그리고 만나가지고 어쨌든 서로가 아니더라도 마음이 좀 가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교제를 했겠죠. 그리고 같이 살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무슨 신혼집이나 뭐 주택 마련 명목으로 막 몇천만 원씩 요구를 해요. 그 관계가 일종의 가스라이팅에 의한 이제 약간의 위계가 생겨버린 관계였던 건지 아니면은 어떤 이 피해 남성들이 뭔가 그런 암시나 혹은 이성과의 어떤 관계에서 생겨나는 어떤 약점이 있는 그런 공통점 같은 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 제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렇게 빠르게 납득이 되진 않거든요. 뭐 만나는 사람이 뭐 돈 문제가 있고 상황을 잘 알고 믿고 이러면 어느 정도의 해결 방안을 주거나 도움을 주는 거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정도의 큰 돈을 어떤 혼인신고를 했다거나 이런 거 없이 덥석덥석 줘가지고 총 4억이면은 인당 1억이 넘는 거거든요. 이건 단순히 막 가십거리로 소비하게 되면 문제의 본질에 다가가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딱 기사 보고 뭐 얼마나 예뻤으면 이러다가 사진 보고 뭐야 이거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면 앞으로 이런 피해자들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에 대한 대화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사실 전 이게 함의를 보자면 피해자들에 대한 조롱도 포함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정신 나가서 미쳐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피해자들을 매도할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가 된다고 봐요. 이렇게 외적인 부분에만 집착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이 말하자면 그 사기 수법이라고 하죠. 어떻게 피해자들을
심리적으로 이제 종속되게 혹은 자신의 어떤 말을 이행할 수밖에 없게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는가, 그런 과정을 좀 봐야 되고, 그리고 그 피해자들의 어떤 심리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들도 뭐 심리적인 치료와 함께 해야겠죠. 확인을 해서 데이트 앱이 가지고 있는 좀 맹점이 없는가. 저는 조금 옛날 사람이라서 그 데이트 앱 이런 거 되게 위험하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이게 내가 옛날 사람인가 봐 진짜. 뭐 딱히 데이트 앱이 아니더라도 뭐 우리가 많이 쓰는 메신저에서 동네 친구 모여요 이런 방들 찾아보면 동마다 다 있습니다. 저희 집 근처에도 있고요. 다 있어요. 가면 막 인사하다가 그리고 뭐 하냐? 술 먹습니다. 술 먹으면 뭐 하겠어요? 막 한 이제 20대부터 40대 왔다 갔다 하는 남녀가 모여 있습니다. 목적이 뭐겠어요? 뻔합니다. 데이트 앱은 더욱더 명확하죠. 애초에 그런 목적을 숨기고 자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당당하게 제시를 합니다. 사진 보고 약간 좀 괜찮은데 그렇게 만납니다. 어떤 이 사람에 대한 어떤 검증이나 물론 뭐 검증이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어떤 식으로든 상대가 범죄를 기획하고 그 자리를 나오게 되면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요. 아무리 뭐 동네에서 만나고 한다고 해도 범죄라는 게 뭐 비껴갑니까? 저한테도 그 광고 문자 같은 게 엄청나게 많이 와요. 뭐 어찌 보면은 그런 그 데이트 앱에 가장 적합한 광고 대상일 겁니다. 30대 중후반쯤 된 미혼 남성, 혼자 살고 뭐 그냥 조용히 그냥 혼자 일하면서 살고 그런 사람, 그들의 어떤 헛헛함, 약간 심리적인 약간 공허함 같은 걸 잘 노려서 동네 친구 잠깐 이렇게 만나서 하다가 뭐 좀 괜찮은 사람 있으면 만나시고 요런 식으로 꽤 꼬드기는 겁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제가 좀 꼬인 놈이라서 이렇게 보는 걸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게 보여요. 그럼 이걸 그래 뭐 그런 네트워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만으로 불법이라거나 뭐 범죄와 연관이 있다거나라고 확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과정에서 뭔가 뭐랄까 한 번의 브레이크라든가 아니면 주의할 수 있는 어떤 것들 아니면 방지할 수 있는 좀 검증 시스템들을 조금 더 촘촘하게 만들어 둘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었더라면 이런 상황들도 혹시나 누군가는 뭐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참 그렇습니다. 연애하고 이성교제 거의 역사를 통틀어 가장 안 하는 시기고요. 이성을 대하고 뭐 이야기를 나누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거의 경험이 없거나 어렵거나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시기라고 느껴져요. 뭐 어떤 사람은 그냥 자연스럽게 이야기 나누고 편하고 이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나에겐 어려운 일이고 흔치 않은 일이고 이성이랑 말을 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특별한 일이고 입장이 많이 달라요. 그런 경우에 이 사람에게는 어떤 심리적인 굉장히 큰 이성과의 만남 자체가 큰 프레셔고 그 빈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어떤 식으로든 이용해 먹을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생기거든요.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단순히 이 사기친 범인의 외모가 어떠니는 전 별로 관심은 없어요. 제가 만난 사람도 아니고 아는 사람도 아니고 만날 사람도 아니고요. 근데 이런 유의 범죄는 지금도 이미 자행되고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터져 나올 겁니다. 그 규모는 다르겠지만요. 그거에 계속 이제 얽혀 들어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점점 더 교묘해질 거고, 우리 거의 이거 보이스피싱 같은 거예요. 뭐 스미싱, 보이스피싱 비슷한 거예요. 점점 교묘하게 치고 들어오고 거기에 누군가는 꾸준히 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 돈벌이를 하니까 그걸 유지하는 거죠. 이 굴레를 좀 어디서부터 끊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회가 남녀가 교류를 많이 하지 않게 된 어느 시점이 있었다고 보는데요, 저는. 왜냐면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뭐 이럴 때까지만 해도 되게 편했거든요, 애들 대하기가. 뭐 여자고 남자고 뭔 상관임, 이런 느낌으로 그냥 잘 대했어요, 편하게. 근데 어느 순간 분위기가 되게 많이 바뀌었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되게 복잡하게, 이거 뭐 하나의 실타래도 아니에요. 여러 개의 실타래가 이제 겹겹이 꼬여 있는 거를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 방안 또 생각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단순히 뭐 이 범인 한 명 그냥 욕하고 인신공격하고 그걸로 끝내서 될 일인가, 이 정도 생각을 해보고요. 또 하나 노래를 듣고 오겠습니다. 예고드린 대로 오늘은 색깔별로 갈 거니까 레드벨벳의 빨간 맛 듣고 돌아오실게요. 빨간 맛 궁금해 honey 깨물면 점점 녹아든 스트로베리 그 맛 콜라 캔디샵 찾아봐 baby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여름 그 맛 야단 너무 끈을 안을 졸고 싶고 뜨거운 여름밤에 바람은 불고 너무 쉽게 사랑 빠져버릴 19 우린 제발 어울리고 또 먹자 좋아 저 눈에 반해버린 네가 자꾸만 생각나 내 방식대로 갈래 빨간 맛 궁금해 honey 깨물면 점점 녹아든 스트로베리 그 맛 콜라 캔디샵 찾아봐 baby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여름 그 맛 일곱 개의 무지개 핀 문을 열어 너의 세상은 짜릿해 멋있어 태양보다 빨간 네 사랑의 색깔 내가 까줄래 내 멋대로 할래 날 봐 넌 뭘 생각하는데 오늘 뭘 할 수 있을까 내 맘대로 상상해 빨간 맛 궁금해 honey 깨물면 점점 녹아든 스트로베리 그 맛 콜라 캔디샵 찾아봐 baby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여름 그 맛 복숭아 주스 with sour mix 무 내게 주고픈 칵테일을 brew 귓속이 땡 고감에 상상 그 이상 기분 up and back But you wanna dance like this 보자 좋아해요 솔직히 긴장이 나면 귀엽지 사랑에 빠져 그냥 우리 rap 말 안 해도 알아주면 안 돼 내 맘은 더 커져가는데 다 흘려버린 아이스크림 같이 이러다 녹을지 몰라 그러니 말해 내 말을 하니 말해 너의 색깔로 날 물들여줘 거칠하게 강렬하게 궁금해 honey 점점 녹아든 스트로베리
빨간 맛 듣고 오셨고요. 다음에 이제 노란색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방송 계속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또 이제 방송 진행을 하니까 더워져가지고 지금 큰일 났습니다. 이제 옷을 하나 벗었고 안에 입은 옷은 베이지가 아니라 흰색입니다. 전혀 연관이 없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이런 그 입은 옷 색깔을 해명하는 것 자체도 이제 보이는 라디오도 아닌데 해명하는 것 자체도 상당히 웃픈 일이죠.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비 상견례 자리인데 오이 당근 쏙쏙 골라낸 남친 가족 정 떨어져요. 이게 막 냉면 먹으러 가면 오이 막 다 빼고 카레 먹으러 가면 당근을 하나 골라낸다. 근데 양가 가족분들 이제 부모님들 다 모여가지고 식사를 했는데 부모님과 남동생도 잡채에 있는 당근을 골라내고 막 오이 냉국에서도 오이를 골라내고 해서 먹었다. 그래서 좀 정이 떨어진다. 이런 그 고민 글이 올라왔어요. 사실은 이거를 제가 지금 소개하고 있지만 기사화를 하는 것 자체가 이거 기자가 누구죠? 네, 모 뉴스에 있는 모 기자님 이름 외웠습니다. 지금 댓글을 보니까 그 기자님이 이런 거 많이 쓰나 봐요. 사실 기자라기보다는 어떤 그 커뮤니티 지방령 같은 거죠. 커뮤니티나 이런 데 가서 누가 막 흰 고민이에요 이런 거 쓰면은 재밌는데 이러면서 긁어와가지고 기사라고 쓰고 댓글 빨아먹고 그 조회수 빨아먹고 그 빨아먹힌 조회수의 한 명이 저입니다만 이게 기사화가 될 만한 일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좀 해볼게요. 여러분, 그 뉴스 기사가 뭘 기록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우리가 역사라고 얘기하면 대부분은 이제 거시적인 뭐 왕조나 사회 체계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많이 배우고 뭐 이제 미시사라고 하는 뭐 백성들의 생활상 이제 뭐 조선시대 고려시대 생각해 보면요 서민들의 생활상 또 근현대로 왔을 때도 뭐 그 시대의 어떤 뭐 60년대 가정의 밥상은 어땠는가 뭐 이런 것들 또 열심히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어떤 현대 지금 2025년대에 기록될 만한 어떤 미시사의 하나로 봐야 할까? 결혼하려고 이제 만남을 가졌는데 당근이랑 오이를 골라 먹는 게 정이 털립니다. 라고 하는 그 시대 사람들은 당근과 오이를 골라내면 정이 털리는 사람들이었구나. 정말 좋은 사료였어. 정말 좋은 미시적인 연구 과제였어. 그럴까요? 애초에 식습관 이런 게 맞지 않으면 만나는 과정에서 알아서 그만 그냥 그거 안 먹는 사람은 안 먹는 사람끼리 만나고 먹는 사람끼리 만나면 되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뭐 식습관 빼고 다 너무 문제가 없다. 식습관도 나는 살면서 그냥 인정해줄 수 있다. 근데 가족들도 다 그걸 싫어하는 걸 알게 됐다. 그러면 그런 메뉴가 없는 곳으로 가는 방법도 있지 않았을까. 잡채와 오이냉국 등등 누가 봐도 남자친구 가족이 싫어하는 걸 알고 있는 메뉴가 가득 나오는 곳을 선택을 한 거죠. 이거는 뭐 개인적인 추측입니다만 선택을 한 게 아니라 시험대를 하나 연 거라고 봐요. 상견례 자리에서도 이거 편식 하나 보자 이런 거겠죠. 저놈들 편식 하나 보자 했고 정 떨어지는 건 이미 이제 계획되어 있는 수순이었던 거죠.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전반 좀 그런데
이 음식에 대해서 되게 완고해요. 그 완고함이 어디까지 가냐면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도 인정 안 해줍니다. 우리 어릴 때 우유 먹으면 우리나라 인구의 몇십 %는 소화를 못해서 무조건 설사를 합니다. 근데 우유 무조건 그냥 먹었어야 됐어요. 우유를 그냥 자체적으로 못 먹는 애들도 억지로 먹여서 그 자리에서 토하기도 하고, 선생님 보는 앞에서 먹어야 돼. 먹은 다음에 화장실 뛰어가서 토하기도 하고, 진짜 흔하게 보던 일입니다. 근데 또 이게 음식이라는 게 먹고 한번 토하잖아요? 다음번엔 더 못 먹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알러지가 있거나 아니면 뭐 소화 효소가 없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냥 싫을 수 있잖아요. 그냥 싫은 상태인 음식은 자연스럽게 그거가 괜찮네라고 느끼게 해야 되는 거지. 그냥 좋은 분위기에서 자발적으로 나 한번 시도해 볼래가 돼야 되는 거지. 막 트라이 이렇게 해버리면 문제 없는 사람도 못 먹습니다. 자발적으로 내가 궁금하고 도전해보고 싶어 하고 뭐 삭힌 홍어를 먹었다. 잘 먹는 사람 많아요. 그리고 그 매력에 빠져가지고 간간히 먹으러 가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냥 야 이게 이 맛이야 원래 이러면서 입에 막 때려 넣었어요. 그럼 바로 토하죠. 오이, 당근 솔직히 말해 맛대가리 없습니다. 소신발언합니다. 맛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향을 어떤 유전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연구도 있어요. 특히 오이 같은 경우에 오이의 향, 아니면 뭐 이제 박과식물이라고 하죠. 어떤 특정 향을 역하게 느끼는 유전자가 있다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충분히 존중되어야 되고, 그 냉정하게 말해서 여러분 오이가 수분 외에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것도 알고 계신가요? 오이에 들어있는 비타민은 오이에 들어있는 딴 성분 때문에 다 파괴됩니다. 결과적으로 섬유질과 수분 외엔 아무것도 없는 음식이에요. 뭐 건강해야 되니까 먹어야 된다 이런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그걸 우리가 강요할 수 있는 명분이 이제 뭐가 나와 있죠? 꼴보기 싫으니까? 고르는 거, 그 오이 빼내고 먹는 거 꼴보기 싫으니까? 그거 하나뿐이지 않습니까? 정당한 이유는 없고 내가 싫은 거예요. 그러면 싫은 채로 사시면 됩니다. 그 사람을 안 만나면 되고요. 그리고 이 일은 지극히 개인적으로 그냥 만나든지 말든지 결정하고 친구들끼리 그냥 뭐 친구들끼리도 얘기하지 마세요 이런 거 그냥 얘기하지 마세요 어디 가서. 근데 그거를 굳이 온라인에 올려가지고 그것도 굳이 퍼와가지고 기사를 쓰고 그 댓글에서 또 굳이 싸우고 있고, 뉴스에서는 이런 거를 안 볼 수 있기를, 조금 더 이 사회에 도움이 되거나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하는 일이거나 그런 것들만 뉴스로 볼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좀 드릴게요. 이러다가 노래 못 틀면 안 되니까 노래 하나 틀고 오겠습니다. 이현실의 노랑민들레 듣고 돌아오실게요. 누가 알까 그대 소리 없는 웃음의 뜻을
피어나는 꽃이기 전에 숨죽여밤보다 짙은 어둠 적시던 눈물 큰 바람에 그대 소리치며 쓰러져 울고 다시 눈 떠 그대 부활하는 노란 민들레 살아 겨울 속에 눈물 흘릴 일만 많았고 죽어 잠 못 드는 그대 불타는 눈동자 그대 동터오는 산마루길 바삐 달려서 너만 살아 다시 오시는가 노란 민들레 너만 살아 다시 오시는가 노란 민들레 네, 노랑민들레 듣고 오셨고요. 혹시나 하는 그 높아짐에 말씀드리자면 왜 다른 색깔은 다루지 않느냐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름이 들어간 노래가 없어요. 없는 건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전 최대한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음악을 다뤘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잠깐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예비 신부가 이제 진돗개에 물린 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요거는 제가 우리가 왜 이런 기사를 매주 봐야 되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걸 선택을 했어요. 강아지를 키우는데 사람을 무는 강아지가 매주 어딘가에서 발생을 하고 있다는 사실. 보니까 이 정황을 보니까 진돗개가 이미 풀려 있었고 개를 쫓아가던 주인 견주 할머니가 이름을 불러서 좀 불러달라 했는데 이름 불렀다가 물린 것 같아요. 이 정도는 이제 그 주변 주민들의 증언을 봤을 때 이 진돗개는 기존에도 굉장히 많은 이제 산책 중 반려견 공격을 해왔던 것으로 증언이 나와 있었고 생판 모르는 여성분을 갑자기 달려들어서 물었다는 얘기는 그야말로 이제 나는 이 사람을 사냥하겠다라는 의도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꼭 이런 개를 키우는 사람들은 지들도 개다. 뭔가 적반하장으로 뼈라도 부러진 건 뼈 부러진 것도 아닌데 뭘 그러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나와요.
당연히 납작 엎드려서 정말 아유 죽여줍쇼 해야 될 만한 사람들이 오히려 뻔뻔하게 들이밉니다. 이건 어떤 그들만의 공유되는 의식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그들끼리만 뭐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공격적이고 사람 무는 약간 그런 잘못된 개 키우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이렇게 대응합시다. 이렇게 협의를 한 것 같아. 그런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너무 전형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이런 기사도 앞으로 안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반려견 면허제, 그러니까 반려묘도 마찬가지고 어떤 그 반려동물의 종에 따른 면허제. 뭐 예를 들어서 햄스터다, 이구아나, 사람을 공격할 가능성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그 피해 규모도 작은 편이고요. 개, 잘못하면 죽일 수도 있어요, 사람. 고양이, 죽이긴 좀 힘들지만 어떤 상황에는 상당히 큰 부상을 입힐 수 있는 거죠. 물론 고양이를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것부터가 좀 문제가 있지만 그 기르는 동물의 위험도나 잠재적인 위험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 면허를 취득하고 적절한 지식과 훈육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만이 키울 수 있게 하는 게 정상적인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차는 면허 없는 사람이 운전하면 위험하니까 못하게 하잖아요. 근데 개는 왜? 개도 위험하잖아요. 물론 저는 강아지를 좋아하고 귀여워합니다. 근데 이렇게 사륙병기로 키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꼭. 그리고 우리 강아지 잘 키우시는 분들은 면허 그냥 발로 풀어 딸 수 있는 정도로 하면 돼요. 이렇게 약간 제정신 아닌 사람들만 피하면 됩니다. 요런 부분도 부디 추후에 어떤 정책의 고려 대상이 되기를, 반려견 등록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보호자 견주 면허제 도입, 이제는 생각해 볼 때가 됐습니다. 뭐 독일이나 몇몇 나라들이 이미 하고 있고요. 그 예를 이제 본떠서 한번 고려해 주십사 합니다. 오승미의 올라올라 들으시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할게요. 취업 준비 힘들다. 수강료에 응시료에. 포기하지 마. 성남 거주 미취업 청년에게 수강료와 응시료를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청년 취업 올패스가 있잖아. 한도 내에서 상시 신청 가능하니까 잡아봐 어플라이에서 확인해봐. 당신의 취업 전사 성남. 홍예슬입니다. 디지털 스테이지에서는 AI 디지털 기술로 세계 여행을 할 수도 있고 우주 전사도 될 수 있죠. 하지만 누군가 범죄에 이용한다면 가상의 내가 범죄자도 가짜뉴스의 피해자도 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누리는 기술, 지켜야 할 책임도 함께합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지영민의 소리, 희망 속의 공감. 여러분께서는 지금 90.7MHz 성남 FM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성남의 지역 라디오 방송 성남 FM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와 다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남 FM 방송 홈페이지 www.fmnara.com 또는 전화번호 703-6100번으로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정성을 다해 프로그램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성남 FM 방송입니다. 고맙습니다. (90.7MHz) 성남 FM 방송입니다.